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잃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들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이 숨이 차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지고 식사 한 끼가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요. 어느 마을에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꼿꼿했고 식사도 스스로 챙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것들만은 절대 하지 않았지. 그가 말한 5가지를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몸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들은 절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일하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습니다. 출근길, 사무실, 식사 시간, 집에서 TV를 볼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을 단축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5%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자체가 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매번 내일부터 하지 라고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심각한 혈관 질환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를요. 그때부터 그는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숨이 차는 증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혹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는 않나요? 이제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손을 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또 다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그들은 절대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먹어도 큰일 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두 숟가락 더 뜨다 보면 어느새 배가 가득 차고 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과식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등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은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의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라 하치부라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즉,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비만율이 낮고 고혈압과 심장병 같은 질환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60대 초반까지 건강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를 때까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나는 원래 잘 먹는 체질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당뇨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심장질환까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부르게 먹던 습관을 버리고 매끼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며 천천히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점차 안정되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빨리 먹거나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또 다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셋째, 그들은 절대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미루곤 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야지. 이 드라마만 보고 잘 거야. 조금만 더 SNS를 둘러보자. 이런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며 뇌의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욱 중요해지며 충분한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숙면을 취합니다.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알려진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 9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덕분에 그들은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느라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40대가 되면서 만성 피로가 생기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당신은 수면 부족으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매일 밤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또 다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그들은 절대 화를 오래 품고 살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분노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을 혹사시키며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하여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화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대신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내 몸이 먼저 병들어. 나쁜 감정을 품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는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웃어넘기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며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도 금방 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를 덜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이 늦어?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하루 이틀 반복되던 짜증이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 짜증이 날 때마다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짜증과 분노가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가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이 순간을 지나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되뇌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장수로 가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마지막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절대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함께 웃고 같이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눌 때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로움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고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보다 심장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고독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하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홀로 사는 85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TV만 보던 어느 날 마을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가 강습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요가를 배운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강습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운동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활발해졌고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 귀찮고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큰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소한 노력이라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연결을 맺으려 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절대 후회를 안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하고 말이죠. 그러나 후회 속에 갇혀 사는 것은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크든 작든 과거에 했던 선택이 지금의 삶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후회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은 내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다. 이 말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후회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께 한 9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오해가 쌓여 결국 헤어졌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먼저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후회만 하며 살다 보면 내 남은 인생도 결국 후회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제라도 내 삶을 바꿔야겠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음속에 맺힌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니 반가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사과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던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기도 했죠.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직접 고맙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후회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미루던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첫째, 불규칙한 생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넷째, 먹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후회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